강릉 지역에서 외국인과 지역 주민들까지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느슨해진 경각심과 미흡한 외국인 방역 정보 제공이 사태를 키운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지친 심신을 달래줄 춘천 국립숲체원이 12일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숲이 주는 상쾌함에 산림을 이용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손님 맞이에 본격 나섰습니다. 박물관의 고장으로 불리는 영월군이 4차 산업기술을 접목한 실감 콘텐츠로 변화를 시도하며 문화도시 선정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경찰의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양구 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 도내 투기 의혹 관련 공직자로는 첫 사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강원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달 들어 강릉 지역에서 90명에 육박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과 접촉한 내국인까지 잇따라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지역 내 연쇄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장기화된 코로나19 사태로 개인 방역의 경각심이 느슨해지고 외국인을 위한 방역 정보 제공 미흡 등이 이 사태를 더 키운 것으로 보입니다. 박건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강릉시. 12일 현재까지 이달 들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89명을 기록했습니다. 강릉시는 지역 확산의 고리를 끊기 위해 지난 4일부터 거리 두기를 강화된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하지만 내국인도 이달 들어 20명 넘게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지역 내 연쇄 감염의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보건당국은 마스크 미착용 등 느슨해진 개인 방역이 사태를 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안마시술소에서는 마스크도 쓰지 않고 영업을 해 업주와 손님이 확진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좀 느슨해져 있는 경향이 있는데요. 어르신들께서는 거리두기 단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늘어나는 방역수칙 위반도 코로나19 확산을 부추겼습니다. 강릉시에서는 지난해부터 자가격리 이탈 14건을 포함해 350건에 달하는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강릉에서는 현재 400명이 육박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650명을 넘어선 원주 다음으로 많은 확진자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통한 감염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다국어 재난 문자 발송과 전담 인력 확충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지적됩니다. 미등록 외국인의 경우 주거지가 불분명해 소재 파악이 어렵고 검사 등에도 시간이 더 소요되는 만큼 다국어 재난 문자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이 중요하다는 판단입니다. 특히 이제 확진되신 분들 중에 소위 이제 미등록 외국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불안하실 것 같아서 그에 관계없이 신분 보장을 하니까. 강릉시는 11일 정오를 기해 거리두기 단계를 다소 완화했지만 아직도 확산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개인 방역 수칙 준수와 거리두기 등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답답함을 호소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제약이 많아서 피로감을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죠. 그렇다고 지인 만나기도 참 조심스러운 상황이라서 요즘에는 가까운 공원 찾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원만 가도 기분이 좋아지는데 숲이 주는 상쾌함은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상상만으로도 싱그러운 국립숲체원이 12일 춘천에 문을 열었습니다. 장진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00대 명산 중 한 곳인 춘천 오봉산 자락에 위치한 사만골 계곡. 길을 따라 옹기종기 모여있는 건물은 모두 나무와 돌롯을 입었습니다. 지난 2017년까지 군시설인 탓에 일반인 출입이 통제됐던 곳이 힐링을 선물하는 숲 놀이터로 재탄생했습니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국비 200억 원을 들여 3년에 걸쳐 조성한 국립춘천숲체원입니다. 전국 7개 숲체원 중 가장 넓은 축구장 470개 면적에 달하는 숲속에는 힐링을 위한 다양한 시설이 들어섰습니다. 우리 춘천숲체원은 보시다시피 아주 잘 보존된 그런 계곡과 경관 생태계를 자랑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부지 면적이 숲체원 중에 제일 넓습니다. 넓고
3km에 달하는 숲길뿐 아니라 모험숲과 배려숲, 놀이숲은 모두가 저마다의 방식과 속도로 느낄 수 있습니다. 30개가 넘는 숙박시설과 캠핑 데크는 이미 예약이 마무리되는 등 벌써부터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몸과 마음이 지친 이들을 위해 사계절 내내 숲을 통한 치유와 산림 교육도 진행됩니다. 춘천시도 숲체험이 지역 산림복지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관광 상품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쪽 신부읍 쪽에는 왁구 수체험 박물관 또 소양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광 시설들하고 연결해서 또 춘천의 삼박산 로프웨이도 이제 9월에 개장되고 해서 여러 가지 관광 그 시스템을 좀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저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숲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조성된 국립 춘천 숲체험이 코로나19로 지친 도시민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경찰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양구 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강원경찰서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12일 전직 양구 군수 A씨에 대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군수 재직 중이던 지난 2016년 동서고속화철도 역사 위치 정보를 이용해 양구역 예정지 인근 땅 1,400여 제곱미터를 아내 명의로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부지는 지난 2016년에 비해 3.3제곱미터당 3배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 군수는 퇴임 후 실거주 목적으로 땅을 매입했고 개발 정보를 이용해 땅을 매입한 점은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강원도가 대북전단 살포자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12일 성명을 내고 강원도는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법적인 대북전단 살포는 군사분계선 일대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남북 충돌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2차례에 걸쳐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대북전단과 미화 1달러 지폐 등을 대형 기구에 달아 북한으로 날려보낸 바 있습니다. 강릉 교동 7공원 내 국유지와 시유지의 대토가 난항을 겪으면서 아파트 건설 공사도 차질이 우려됩니다. 강릉시는 교동 7공원 내 산림청 소유의 국유지와 시유지인 대전동 궁도장을 대토할 방침이었지만 무산됐습니다. 궁도장 운영 주체인 경포정이 강릉시의 행정대집행에 반발해 법원에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당초 6월로 예정됐던 아파트 분양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옛 미군 기지였던 원주 캠프롱이 시민 공간으로 재탄생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원주시가 캠프롱의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 아카이브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원주시 도시재생 2팀 김성식 팀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이 캠프롱 아카이브 사업이란 게 뭔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캠프롱은 2019년 12월 국방부가 주한미군으로부터 돌려받았고 현재 시에서는 반환된 캠프롱을 공원으로 조성해서 시민에게 환원해드리고자 공원조성계획 수립 등 공원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반환된 캠프롱을 공원으로 조성하기 전에 캠프롱의 70년 역사와 가치를 보존하고 재조명하고자 하는 캠프롱 기록화 사업의 일환으로서 사진 및 영상 분야 아카이브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원주 캠프롱은 60여 년 만에 지역에 반환됐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인가요? 캠프롱은 1953년 미군의 비행장 관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지어진 곳입니다. 미군 기지라는 독립적인 곳으로 존재하기도 했지만 원주 시민들이 군무원으로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1988년에는 현역 군인 500여 명과 함께 민간인 군무원 550여 명이 근무하면서 원주와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그렇게 약 60여 년간 캠프롱이 주둔하던 중 정부의 주한미군기지 평택 이전 사업에 따라서 캠프롱은 2010년 6월 폐쇄하였고 현재 국방부가 부진의 토양오염 정화 사업을 착수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지역 내에서 캠프롱이 갖고 있는 의미 설명해 주셨는데요. 사업 추진 계획도 궁금합니다. 일단 우선 영상과 사진 분야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선 캠프롱과 관련된 각종 기록물과
자료들을 수집하고 영상 부분에서는 시민들이 캠프롱에 대한 기본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소개 영상과 함께 캠프롱 관련 시민들의 구술 영상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사진 부분에서는 사진으로 남겨진 캠프롱의 역사 자료를 수집하고 현재 캠프롱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또 시민들이 아카이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들었는데 무엇인가요? 예, 앞서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번 캠프롱 아카이브 사업은 캠프롱 자체에 대한 기록화 부분도 있지만 그보다는 캠프롱과 원주와의 관계에 주 안점을 두고 정리해보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태장동 주민분들 대상으로 캠프롱과 관련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으나 그 범위를 점차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중앙동에 있는 자유시장도 미군 용품을 팔던 양키시장에서 시작되었듯 원주에 남아있는 캠프롱의 이야기를 기록해가는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될 듯합니다. 네, 시민과 함께하는 사업이 될 텐데 수집된 자료는 어떻게 활용이 됩니까? 예, 수집된 자료와 제작 콘텐츠는 아직 명칭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캠프롱 내의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하여 건립 예정인 캠프롱 기록관을 통해 전시 보관할 계획입니다. 향후 캠프롱을 방문하시는 시민들이 캠프롱에 관한 역사와 지역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별도로 마련할 예정이며 수집된 자료는 순환 전시를 통해 자주 들러도 캠프롱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를 접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가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원주시 김성식 도시재생 2팀장이었습니다. 영월군은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불릴 만큼 박물관이 정말 많은 지역인데요. 코로나19 때문에 관람객이 줄고 잠시 문을 닫은 곳도 있습니다. 이렇게 침체된 분위기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지역의 박물관들이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해 입체적인 관람과 체험 문화 조성에 나섰습니다. 김선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석회동굴이 만들어지는 원리가 화려한 미디어 아트로 표현됐습니다. 임진왜란 때 왜군을 피해 고씨 일가가 피신했다는 고씨동굴. 벽면에 직접 빛을 비춰보고 바닥을 밟아보면서 동굴 속에 사는 생물을 관찰해 볼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 박물관을 대상으로 추진한 실감 콘텐츠 지원 사업으로 가능해진 체험입니다. 지금은 시대가 변하니까 체험 위주로, 그래서 유아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그냥 즐겁게 영월 생태관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봉리산 정상에서 별을 볼 수 있는 영월 별마루 천문대. 이곳 역시 올해 정부의 실감 콘텐츠 사업에 선정돼 가상현실과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새로운 콘텐츠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지역 곳곳이 박물관이라는 것은 그 거점 공간을 만드는데 크게 일조했다고 생각하고요. 거점 공간이 있어야지 거기에 사람이 모이고 거기에 콘텐츠가 생성되잖아요. 2008년 박물관 고을특구로 지정된 영월군. 지역 내 다양한 박물관을 거점 관광지로 조성해 맞춤형 관광 콘텐츠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법정 문화도시에 도전하는 영월군은 이처럼 다양한 콘텐츠를 갖고 있는 박물관을 하나의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침체기를 겪는 지역 박물관. 4차 산업기술 등 실감나는 기술과 다양한 콘텐츠로 변화를 시도하며 새로운 활기를 찾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치악산 둘레길이 5년여의 조성 공사를 마치고 20일 개통됩니다. 원주시는 등산로, 샛길, 임도, 마을길 등 기존의 길을 연결하고 거북 바웃길 등 새로운 길을 만들어 11개 코스, 총 연장 139.2km를 완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총 사업비 71억 원이 투입된 둘레길은 수평형, 무장의 숲길로 조성돼 지역 관광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횡성군이 다음 달 도내 최초로 규제 입증 책임제를 법제화합니다. 횡성군은 국민과 기업이 과도한 규제로 피해를 받지 않고 실질적 권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기존 규제에 대한 심사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규제 입증 책임제는 공직자가 규제를 존치해야 할 이유를 입증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하는 수요자 중심의 규제 개혁 제도입니다.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 강원 지역 예선을 겸해 열리는 미스 강원 선발대회 참가자들이 양양 지역 홍보에 나섰습니다. 올해 미스 강원 선발대회 참가자 26명은 대회에 앞서 양양 지역 주요 명소에서 화보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또 13일 양양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리는 미스 강원 선발대회를 통해 기량을 뽐냅니다. 참가자 출연 영상은 LG 헬로비전 지역 채널과 유튜브를 통해 방송됩니다. 일면식도 없는 여성 등산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일명 인제 묻지마 살인을 저지른 20대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내려졌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는 1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23살 이모 씨에게 사회로부터 격리가 필요하다며 검찰과 이 씨가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잔혹하고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데다 뒤늦게 피해자 유족에게 사죄의 뜻을 표시했지만 진정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이 씨가 주장하는 심신장애에 대해서는 정신감정 결과 정신과적 진단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인제군 북면의 한 등산로 입구에서 58살 한모 씨를 흉기로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프롬 광주 투 미얀마 영월에서 다시 봄 특별 전시회가 23일까지 영월 동강사진박물관 제3전시실에서 열립니다. 영월 미디어기자 박물관과 미얀마 사진협회, 5.18 기념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전시회는 영월에서도 미얀마에 지지를 보낸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전시회에는 5.18 민주화운동과 미얀마 민주화운동 기록사진 60여 점과 5.18 당시 사용했던 취재 완장, 출입증 등이 전시됩니다. 강원도와 정선군, 대한불교 조계종 정암사는 12일 강원도청에서 정선 야생화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정선군 고한읍 일원의 고원 야생화 식물원과 체험관광 코스 조성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야생화 사업 운영지원센터를 포함해 온실, 식물원, 주차장 등 야생화를 주제로 한 문화복합공간을 구축하고 정선군은 폐운탄길을 활용한 광차 체험 노선을 조성합니다. 사업 대상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정암사는 부지 제공과 관광 휴양 사업 프로그램 개발 등 공공이익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11일 오후 5시 5분쯤 춘천시 북산면 청평리 한 농막에서 시작된 불이 인근 산으로 번졌습니다. 불이 나자 산림당국은 진화 헬기 넉 대와 진화 인력 70여 명을 투입해 1시간 50분 만에 주불을 잡았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산림 1,500제곱미터가 소실됐습니다. 정선군이 지역 먹거리 홍보와 판로 확대를 위해 임산물 팔아주기 특판 행사를 마련합니다.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진행되는 행사는 우체국 쇼핑몰을 통한 온라인 판매로 진행됩니다. 또 이달 셋째 주와 넷째 주말에는 정선 공설운동장에서 곤드레와 곰취, 산마늘 등을 차량 안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비대면 판매 행사를 갖습니다. 태백시가 시승격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지역 발전에 기여한 모범 시민을 발굴합니다. 대상은 문화예술과 지역개발, 체육진흥, 효행선행, 모범 공무원 등 5개 부문입니다. 후보는 이달 말까지 유관기관 단체장 등을 통해 추천을 받고 현지 실사와 시민대상 공적심사위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됩니다. 시상은 오는 7월 1일 시승격 40주년 기념식에서 진행됩니다. 동해시가 14일까지 2021년 착한 가격업소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착한 가격업소는 개인 서비스업소 가운데 가격과 품질, 위생 등이 지정 기준을 충족하고 선정된 업소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지원은 표창과 시설 개선, 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5월 중 현지 실사와 평가를 거쳐 6월에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얼마 전 일부 지자체가 모든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코로나 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려 인권 침해 논란이 일었었죠. 네, 그런데 최근 강릉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코로나19 확진이 늘면서 행여 외국인 혐오증이나 기피증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미국에서 아시아인들을 상대로 한 묻지마 증오 범죄를 보고 참 우려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